비 오는 8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핫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가, 전력 수요, 잭슨홀, 유한양행 순서로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역시 핫하네요. 첫 번째, 국제 유가 요즘 계속 들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유가라는 게 달러가 약하면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유가가 내려가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유가 지금 어느 수준이냐? 이 국제 유가 대표적인 벤치마크죠. 미국의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오늘 기준으로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9월물 선물 기준이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중국 경기 얘기입니다. 중국 경기가 나오는 지표마다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중국이 원유 수요가 조금 둔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이 어쩌면 해소될 수 있을지 몰라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중동에 순방을 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의 휴전 중재안을 지지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가 약세인 이런 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간밤에도 배럴당 74달러 밑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만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관련주 입장에서도 지금 유가 약세를 전망하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변수를 좀 가까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원유 시장이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제 뉴스 관련해서 나오는 것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중재안을 지지했다는 얘기와 함께 가자지구 또다시 공급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이 로켓 발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지금 8월 말로 일몰될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을 전후해서 아마 지금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지만 기재부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를 한동안 계속해야 될 것 같다. 한 2개월 정도는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정도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금 연장하는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최대 전력 수요. 지금 비가 오면은 조금 시원해질까 했는데 폭염주의보하고 호우주의보가 같이 발령되는 맞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후 변화의 원인 배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대 전력 수요 급증하는 거, 요게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단 말이죠. 생각보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걸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최대 전력 수요라는 게 뭔지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 1년이나 아니면 특정 기간 가운데 전력 사용이 최대로 되는 순간에 우리나라 전력 수요 얼마나 되는가 이거였는데 20일 기준이었습니다. 어제 태풍 온다 그랬었는데 최대 전력 수요가 97.1기가와트로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지금 여름이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는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하면서 이 전력 수요가 많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폭염도 전력 수요의 또 다른 변수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이제 투자 심리로 유입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그렇죠. 거고요. 에어컨 많이 틀어야죠. 에어컨도 많이 틀어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할 게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볼 거는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소 짓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국내 전력 수급 계획상 그동안의 폭염이라든가 AI 변수가 완전히 채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정부가 지금 2038년의 전력 수요를 최대 기준으로 128.9기가와트시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전력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이 전력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더위와 전력 수요 증가는 전력 관련주의 투자 심리 유입이 조금 더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관련주 좀 주의해서 유심히 좀 보자 이런 얘기였고요. 사실 네. 이제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 더 키워야죠. 같이 봐야 되는 석탄 부분입니다. 발전은 예. 좀 줄이더라도. 자, 세 번째 이슈는 잭슨홀 미팅. 이제 내일부터 미국에서 3일 동안 열립니다. 파월도 한국 시간 금요일 밤에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금리 향방,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는 정해졌는데 어떤 폭으로 얼마나 빨리 낮출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증권가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보고서였는데요. 이 그동안에 이제 10년간의 자료를 살펴봤더니 보통 잭슨홀 미팅이라는 곳에서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신호를 내고 조금 한 달 정도 뒤에 있을 9월 FOMC 미국의 이 연방시장 공개 이사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먼저 좀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돌아봤더니 올해와 유사한 연도를 봤더니 증시 강세가 꽤 뚜렷했다는 겁니다. 증시 강세가 뚜렷했고 지난 10년을 돌아봐도 잭슨홀 미팅에서 9월 FOMC 사이에 코스피는 주가 등락률이 플러스 2.18%였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희망적이네요. 희망적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를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이 미국의 이 FOMC 때 올라갔던 종목군들과 국내 실적 개선이 같이 중첩되는 종목군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있었고 산업재가 있었고 경기 소비재 이쪽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에너지도 써 있네요. 에너지도 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체적으로 올라갔을 때 같이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실적 개선주를 봤을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섹터 안에서 그동안의 이 실적 이 전망들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5개들을 살펴봤더니 이 저희가 CG에서 준비한 대로 SK 스퀘어 있었고요. HD 현대중공업 있었고 SK 바이오팜, 파마리서치, LX 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FOMC는 9월 18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유한양행 어젯밤에 깜짝은 아니고 사실 많이 이제 기대를 많이 다들 하셨었죠. 국내 항암제 새 역사를 썼다. 이런 속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최초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항암제 품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간밤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유한양행이 2018년에 랭라자를 존슨앤존슨 미국의 제약사죠. 이 존슨앤존슨의 이 12억 5,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7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고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상업화되기까지에 모두 상업화가 되면은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계약금이랑 이 마일스톤 정도를 수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 유한양행은 당장 얼마를 받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기술료 명목 그러니까 이 일이 진척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금 800억 원을 일단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화 이후에 판매액 대비 일정 금액을 받는 로열티는 또 따로 받게 되고요. 매년 유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직 못 받은 마일스톤 그러니까 상업화가 다 되고 나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보면은 한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5천억 원 가까이 정도 되는데 이게 조건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허가라든가 상업화 조건인데 업계에서는요. 미국의 FDA 승인 받았으면 그보다 문턱이 더 낮은 다른 나라의 허가라든가 상업화는 이제 가시적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800억 원 정도의 일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이번 FDA 승인으로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알고 우리 투자자분들을 선투자를 해가지고 최근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유한양행. 네. 사실 요거 기술 개발을 한 거는 꾸준히 적자를 내왔던 코스닥 상장사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인데 요 회사에도 좀 빛이 들겠네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스코텍은 우리나라에서 이 랭라자의 원개발사인 제노스코의 모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돼 있고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유한양행과 기술 이전 계약 맺고요. 유한양행 6 그리고 오스코텍이 4를 이제 마일스톤으로 가져가는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DA 승인으로 이 오스코텍은 당장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매출 50억 원 정도 했던 회사거든요. 이번에 매출이 올해 잡히게 되니까 당장 8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매출이 내용이 그렇게 뛴다는 거죠. 역시 그렇습니다. 제약
업종이네요. 예, 역시 제약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의 올해 매출 전망은 FN 가이드 기준으로 한 425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 35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대가 사실로 확정이 된 순간에서 오늘 장에 이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오스코텍 둘 다 3개월 동안 30~40% 주가가 뛰긴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